자크 앙리 라르티그의 사진세계 시작합니다. 20세기 사진사에 아주 이상한 이력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 라르티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사진은 천재나 영재가 나오기 어려운 분야라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장비 살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카메라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재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적 분야에서는 영재나 천재가 나올 수 있지만 돈이 있어야 하고 장비를 다룰 줄 알아야 하고 눈앞에 있는 피사체를 전사하는 기술 영상의 경우 사진이나 영화는 영재나 천재 등장이 불가능하다 합니다. 실제로 사진의 역사 180년을 돌아보면 20살 이전에 스타가 된 작가는 단 한 사람도 없고 일반인들의 천재란 말은 있었어도 사진사가 인정한 천재는 없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는 전설이 유지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 라르티그는 꽤 많은 사진작가로부터 천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7살 때부터 92살까지 86년간 사진을 찍었는데 이분의 존재는 나이 70살에 드러납니다. 사진사에서 70살의 빛을 본 유일한 인물이죠. 지금 보시고 계신 사진들이 7살 때부터 12살 때까지 찍은 사진들입니다. 사진 아래쪽에 촬영 연도를 표기했으니 라르티그가 몇 살 때 찍은 사진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894년) 파리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라르티그는 7살 때 선물로 받은 카메라에 곧바로 빠져듭니다. 카메라의 순간 포착과 움직임 정지가 너무 좋아서 이듬해 8살 때 더 빠른 코닥 카메라를 선물받고 이제 작정을 하고 순간 포착과 움직임 정지에 몰두합니다. 이때부터 아버지를 졸라서 움직임 있는 모든 곳을 찾아가죠. 자전거 대회, 자동차 대회, 경마 대회, 테니스 대회 등등 빠른 움직임이 있는 곳들을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상류 가정이 가질 수 있는 운동 장비와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바닷가, 수영장, 산책로 등에서 촬영을 시도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 14살 때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사는 그의 사진을 사진일기라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상류 가정의 사진 앨범이라 말합니다. 저명한 사진가 리처드 아베드는 시대의 일기라 말했죠. 이 사진은 17살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정말 세련된 사진입니다. 그의 사진을 가족일기라 하는 이유는 인물들 대부분이 가족이거나 친지, 친구들이기 때문입니다. 훗날 리처드 아베드니 라르티그 사진은 시대일기라 했던 것도 한 세기 프랑스 사회의 역사였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는 라르티그가 10대 때 찍은 사진들을 보고 있습니다. 라르티그 사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 대회입니다. 그가 빠른 자동차 경주에 얼마나 매달렸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당시 가장 빠른 운송수단은 자동차 경주 대회였습니다. 빠른 것을 포착하고 정지시키는 움직임 정복이 관심사였죠. 이 사진이 가장 유명한 라르티그의 시그니처 사진입니다. 집안이 자동차를 소유했기에 가능했던 사진들이죠.
이렇게 그는 달리는 것, 나는 것, 그리고 뛰는 것, 또 뛰어오르는 것, 뛰어내리는 것 등등 이 분야에 헌신했던 에드워드 머이브리치 후에답게 움직임 포착에 모든 것을 걸었던 10대의 라르티그였습니다. 라르티그가 20대가 되었을 때 사진의 변화가 살짝 옵니다. 여전히 운송수단, 움직이는 수단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여기에 하나 더 상류사회 여가 및 여흥의 모습을 담습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사진들은 20대 때 사진들입니다. 이제부터는 인물이 사진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컬러 사진은 당시 아무나 가질 수 없었다는 오토크롬이라는 특수인화 방식으로 만든 컬러 사진입니다. 컬러 필름이 등장하기 전에 사진작가들이 구사한 컬러인화 방식이죠. 라르티그 사진은 설명이 어렵지 않습니다. 당시 상류 가정의 호사스러운 취미 또는 여가 모습이지만 라르티그가 주목한 것은 움직임 포착과 정제 있기에 당시에 저런 물체로 언덕에서 나르려고 시도했구나를 보면 됩니다. 라르티그는 20대에 이르러 다양한 카메라 포맷에 관심을 가집니다. 파노라마 카메라도 이용하고 스테레오 카메라도 이용하면서 여전히 간섭도 조언도 없이 혼자 즐기면서 일상사를 채집합니다. 집안에 카메라가 있는 여유 있는 가정에서 가능했던 사진으로 일기를 썼던 유럽의 부유층 가족 앨범의 전형입니다. 라르티그 사진에는 파리 상류층이 선호했던 여름 휴양지를 알 수 있습니다. 라르티그 집안은 남프랑스 바닷가, 특히 니스를 좋아했습니다. 마지막 삶도 그곳에서 보냈고 그곳에서 세상을 떠나죠.
제가 좋아하는 라르티그 니스 풍경입니다. 1926년에 찍은 사진이죠. 니스에서 저도 비슷하게 찍은 적 있습니다. (1901년부터) (1986년까지) 85년간의 사진들을 볼 때 제가 좋아하는 사진들은 20, 30년대 사진들입니다. 특히 파노라마 포맷의 사진들이 너무 좋습니다. 라르티그가 사진작가들로부터 천재 소리를 들었던 것은 이런 사진 때문입니다. 순간포착을 넘어선 묘한 정조 때문이죠. (10대) 때 찍은 자동차 경주대회 사진과 20, 30대 때 찍은 자동차 경주대회 사진의 차이는 영화 장면처럼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달리는 자동차의 순간포착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구경꾼까지도 영화처럼 생각하고 또한 흔들리는 블럭까지도 멋지다 생각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패션 감각의 등장입니다. 의상은 말할 것도 없고 무대의 포즈까지 신경을 씁니다. 이제 움직임 속에서도 사진의 성숙함이 배어 나옵니다. 라르티그의 30대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모델이 이분입니다. 라르티그가 사랑한 연인 레니 페리입니다. 아래 사진들은 모두 레니 페리를 위한 것이죠. (2020년에) 출간된 자크 앙리 라르티그 사진집을 보면 전체가 행복의 발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럭셔리한 프랑스 상류사회가 곧 행복이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행복이 사진으로 태어나는가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의 본질 및 본성의 문제이자 사진이란 무엇인가를 어떤 하나로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일상의 스냅사진에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순간에 있었음을 추억하게 하는 가족 앨범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역시도 일상의 순간순간을 사진으로 남기는 시간의 자국이고 시간의 채취이고 시간의 모습이라는
비주얼 다이어리로서의 사진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진의 본성과 본질을 통해서 7살 때부터 92살 때까지 사진일기를 썼다면 어찌 후천적 천재라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후천적 사진의 천재는 언제 세상에 알려지고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1963년 거의 70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7살 때부터 사진을 찍었다는 그의 존재를 왜 몰랐을까요? 이는 죽어서 유명해진 비비안 마이어의 상황과 매우 비슷합니다. 비비안 마이어도 그렇고 라르티그도 그렇고 누구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평가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작가로서 또 작품으로서 찍은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참으로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때는 1962년 가을이었습니다. 파리 어느 카페에 들렀던 라르티그는 뒤쪽에서 흘러나오는 사진 이야기에 귀가 쫑긋합니다. 라르티그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파리가 독일군에 점령당한 1940년 6월부터 사진을 멈춥니다. 그때부터 사진을 단념하고 그림에 몰두합니다. 이제 일상사를 사진으로 남긴다는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여전히 여름휴가를 떠나면 사진은 찍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카메라에 담지만 지난날의 열정은 사라졌죠. 그날 카페에서 흘러나온 사진 이야기는 신기했습니다. 뒷좌석의 사진의 대화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저희 라포로 사진을 가져오시면 팔아드립니다. 그 말을 들은 라르티크는 생각합니다. 라포라고? 그런 게 있었나? 사진가가 떠나자 라르티그가 테이블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저 혹시 일반 사람의 사진도 팔 수 있는가요? 아주 오래부터 제가 찍은 일상 사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만 사진이 좋다면 일반인 사진도 팔 수 있습니다. 명함을 드릴 테니 언제 한번 사진을 가져와 보시지요. 라르티그에게는 이런 행운이 사진으로는 없었죠. 뒷좌석의 신사가 사진 에이전시 라포를 운영하는 샤를 라도였습니다. 마침내 라도가 사진을 보고 정말 좋은 사진이라 감탄합니다. 샤를 라도는 이 사진들은 팔기 전에 먼저 가야 할 곳이 있다 말해주죠. 그 운명의 그곳이 바로 뉴욕 현대미술관이었습니다. 라도와 라르티그는 1962년 늦가을에 뉴욕으로 건너갑니다. 뉴욕 현대미술관 사진 디렉터 존 사코우스키에게 사진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듬해 1963년 7월부터 여름 동안 개인전이 잡힙니다. 사진사에 이런 반전 드라마가 없습니다. 7살 때부터 찍은 사진가가 70살의 빛을 보니까요. 맞습니다. 사진에 천재는 없어도 대기만성은 있다는 말이 증명되었죠.
1963년 7월 모마의 라르티그 전시 모습입니다. 당시 보도자료는 늦깎이 스타 탄생을 알리는 선언문이었죠. 핸드카메라의 새로운 능력을 보여준 선구자의 사진. 사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비주얼 다이어리. 삶 속에서 왜 사진이 즐긴 사회적 실천인지 알게 하는 사진 앨범.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위대할 수 있는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당시 라르티그 전시를 봤던 사진작가 중에서 가장 충격받은 특별한 인물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시 최고의 패션 및 인물 사진가로 알려진 리처드 아베든이었습니다. 리처드 아베든은 자신의 어시스턴트 히로를 통해서 훗날 라르티그를 스튜디오로 초대를 합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절친이 되죠. 라르티그는 더 이상 아마추어 취미사진가가 아니었습니다. 뉴욕 현대미술관 전시 이후, 그리고 아베든과 절친이 된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사진계 유력 인사들과 교분을 나누고 그 나이에도 패션 사진을 찍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여기저기 전시 초대를 받은 입지전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두각을 나타내는 천재 작가는 불가능해도 늙은 나이에 두각을 나타내는 천재 작가는 가능하다는 전설을 확인시켰죠. 라르티그가 노후에 살고 싶었던 지역은 남프랑스였습니다. 그는 따뜻한 니스를 좋아했고 또 몬테카를로를 좋아했고 또 칸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에 바닷가가 아닌 향수로 유명한 그라세 옆 동네 오피오에 정착했죠. 비로소 이곳에서 오랜 삶의 안식처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사진은 계속됩니다. 80을 넘긴 나이에도 사진의 열정은 멈추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아닌 자동차로 여행 가능한 곳은 다 갔습니다.
사진사에 85년을 쉼없이 사진 찍은 사람은 라르티그가 유일할 것입니다. 이 사진이 92살에 찍은 생애 마지막 작품 사진입니다. 이제 보실 사진은 라르티그의 시간의 초상입니다. 왼쪽이 라르티그, 오른쪽이 리처드 아베든입니다. (1980년) 리처드 아베든과 라르티그의 첫 파레트입니다. 이 사진에 감명받습니다. 왼쪽이 빌 브란트, 오른쪽이 라르티그입니다. 지금까지 자크 앙리 라르티그의 사진 세계였습니다.